안녕하세요. 꾸런지 PD입니다. 2026년 LG전자의 노트북 그램 프로는 AMD의 고르곤 포인트와 인텔의 펜서레이크 모델 두 가지를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 선택의 폭이 넓어진다는 것은 언제나 환영이죠. 특히 이전과 다른 모습으로 AMD의 프로세서를 탑재한 모델이 메인스트림으로 올라왔다는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AMD의 라이젠 AI7 450 프로세서를 탑재한 2026년형 LG 그램 프로 16을 가지고 성능 중심 리뷰를 준비했습니다. 제가 사용 중인 모델은 라이젠 AI7 450 프로세서, 32GB 램, 512GB SSD, 16인치 LCD 디스플레이를 탑재했고 색상은 에어루미늄 실버입니다. 고르곤 포인트인 AMD 라이젠 AI7 450 프로세서는 8코어 16스레드 구성이고 내장 그래픽은 8개의 그래픽 코어를 가진 AMD 라데온 860M입니다. 벤치마크 점수부터 살펴보는데 비교군은 2025년에 나온 LG 그램 프로 16, 에로레이크와 루나레이크 탑재 모델입니다. 인텔의 펜스레이크를 탑재한 그램 프로 16을 비교군으로 가져오고 싶었지만 그래픽 코어 12개를 가진 인텔아크 B390 GPU가 들어간 인텔 코 울트라 X7 프로세서 358H와 그래픽 코어 10개를 가진 인텔아크 B370 GPU가 들어간 인텔 코 울트라 5 프로세서 338H를 탑재한 펜스레이크 상위 라인업 그램 프로가 1월 27일 이후 국내를 비롯 글로벌 판매를 시작해서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펜서레이크 하이 라인업이 인텔 그래픽스가 들어가는 인텔 코 울트라 7 355나 울트라 5 325는 2월 중순 이후나 3월 초에는 나올 예정이라서 역시나 비교군으로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인텔 펜서레이크의 성능을 자세하게 분석한 영상은 해당 프로세서를 탑재한 노트북이 출시한 이후에 최대한 빠르게 업로드할 예정입니다. 가장 먼저 실사 환경에서의 CPU 연산 성능을 다방면으로 테스트해서 결과를 내는 기펜치6는 에로레이크와 비교 시 싱글코어는 9%가 높고 멀티코어는 10%가 낮습니다. CPU의 인코딩 성능 테스트로 CPU를 100% 사용할 때 최고 성능을 확인할 수 있는 시네벤치 2024도 에로레이크와 비교 시 싱글코어는 차이가 없고 멀티코어는 기펜치6와 반대로 10%가 높습니다. 드라마틱한 차이는 아니지만 고르곤 포인트를 탑재한 그램 프로가 영상 렌더링 등 CPU 부하를 최대로 사용할 때는 에로레이크 그램 프로보다 우위에 있을 수 있고 업무나 학업 등 보통의 사용 환경에서는 성능이 살짝 아래일 수 있는데 사용자가 쉽게 체감할 수 있는 정도의 차이는 아닙니다. 이어서 배터리 사용 시 긱벤치6 점수는 전원 사용 시 대비 거의 차이 없는 점수가 나오고 시네벤치 2024는 싱글코어 약 4%, 멀티코어 약 9%의 성능 하락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시네벤치 2024 기준 고르곤 포인트 그램 프로의 멀티코어 성능이 배터리 사용 시의 에로레이크 그램 프로와 거의 비슷합니다. CPU에 이어서 내장된 AMD 라데온 860M GPU의 성능을 가늠하기 위해 3D마크 점수를 확인합니다. 다이렉트 12 기반의 그래픽 성능을 측정하는 타임스파이, 실시간 레이트레이싱과 렌더링 성능을 측정하는 포트로얄, 논 레이트레이싱 그래픽 성능을 측정하는 스틸로마드 라이트 3종의 결과를 보면 에로레이크 대비 25에서 34% 정도 아래에 있습니다. 내장 GPU인 라데온 860M의 벤치마크 결과가 전세대 인텔 프로세서보다 떨어지니까 아쉬운데 그나마 다행으로 배터리 사용 시 성능 하락은 거의 없어서 전원 사용 시와 차이 없는 그래픽 성능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어서 3종의 3마크 스트레스 테스트와 시네벤치 2024 스로틀링 및 안정성 테스트를 통해 성능 유지 안정성을 확인합니다. 3마크 스트레스 테스트는 97에서 99% 수준의 성능 유지 안정성을 기록하고 시네벤치 2024는 사실상 스로틀링이 없이 성능을 그대로 유지합니다. 프로세서 내에서 CPU를 주로 사용하든 GPU를 주로 사용하든 관계없이 최고 성능을 계속 그대로 쭉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게이밍 라인업 제품이 아니라 얇고 가볍게 나온 초경량 제품이니까 라이젠 AI7 450을 탑재한 그램 프로의 설계가 잘 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여러가지 벤치마크 결과에서 프로세서의 종류에 따라서 성능 차이가 나는 모습을 확인을 했는데 AMD의 고르곤 포인트와 인텔의 에로레이크와 루나레이크 사이에 발생하는 차이는 그램 프로 안에서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동일한 프로세서일지라도 제조사별 설계에 따라서 성능의 특성이 조금 다르게 나타날 수 있거든요. 벤치마크에 이어서 노트북의 성능을 조금 더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게임 테스트로 오버워치2와 배틀그라운드를 플레이했습니다. 게이밍을 목적으로 사는 노트북의 종류는 아니지만 성능을 확인하기 위한 도구로 게임만큼 확실한 게 없습니다. 첫 번째 오버워치2는 2560x1600 해상도 그래픽 설정 낮음, 렌더링 크기 100으로 플레이했습니다. 평균 50프레임 정도가 나오고 하위 1%는 45프레임 내외가 나옵니다. 계속해서 해상도를 1920x1200으로 낮추고 플레이를 하니까 평균 80프레임 가까이 나오고 하위 1%는 45프레임 내외를 기록합니다. 두 번째 게임 배틀그라운드는 처음부터 해상도를 1920x1200으로 설정하고 그래픽 설정 매우 낮음, 렌더링 크기 100으로 플레이해보니 평균 80프레임 이상, 하위 1% 55프레임 이상을 기록했습니다.
게임 내 움직임이 똑같지는 않지만 동일한 게임 환경을 설정한 에로레이크 탑재 그램프로의 테스트 결과와 비교를 해보면 오버워치2는 에로레이크가 더 좋고 배틀그라운드는 이 영상의 주인공인 고르곤 포인트 그램프로가 더 좋습니다. AMD 라이젠 AI7 45 프로세서를 탑재한 2026년형 LG 그램프로 16의 성능을 정리하면 전년도에 성능을 강조하면서 나온 인텔의 에로레이크 대비 앞서는 부분도 있지만 처지는 부분이 더 많습니다. 어느 하나가 확실하게 우위를 점한다고 평가하기는 힘든데 AMD 고르곤 포인트를 탑재한 LG 그램프로가 1년 늦게 나온 모델이니까 성능적으로 아쉬움이 있습니다. 다음 살펴볼 요소는 퍼포먼스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발열관리입니다. 노트북 앞판을 열어서 내부를 살펴보면 두 개의 쿨링팬과 히트 파이프가 있습니다. 쿨링팬은 전년도 대비 눈에 띄게 달라진 부분으로 쿨링팬 날개의 개수가 178개에서 256개로 늘어나고 쿨링팬의 두께가 4mm에서 4.5mm로 두꺼워지면서 공기 유량이 약 21%가 늘어났습니다. 늘어난 공기 유량 수치는 LG전자에서 발표한 내용인데 강한 부하를 받을 때 프로세서의 온도나 키보드 위로 올라오는 열을 측정해 보면 전년도 대비 확실히 좋아졌습니다. 게임 시 내부 프로세서의 온도를 보면 대부분 80도 아래에서 유지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키보드 위로 올라오는 열을 열화상 카메라로 촬영하면 키보드 위 최고 온도가 43도대, 방열구 위쪽 온도가 최고 46도 정도로 초경량 노트북에서는 상당히 낮은 편입니다. 열화상 카메라 측정 결과를 전세대 그램프로와 비교해보면 2026년 라이젠 프로세서 탑재 그램프로의 발열관리 상태가 더 좋습니다. 스로틀링도 거의 걸리지 않는데 발열관리 상태도 좋으니까 노트북의 안정적인 사용 측면에서는 분명히 매력이 있습니다. 발열에 의해서 살펴볼 요소는 노트북에서 성능만큼이나 중요한 배터리 사용 시간입니다. 배터리 사용 시간 테스트를 위해 유튜브 4K 60프레임 영상을 반복 재생했는데 전원 모드와 마이그램을 최고로 설정하고 볼륨은 20입니다. 세 가지 화면 밝기에서 테스트를 진행했고 100% 435니트에서 약 4시간 50분, 75% 280니트에서 약 6시간 58분, 50% 115니트에서 약 10시간 10분을 재생했습니다. 배터리가 생각보다 빨리 소모되어서 이전 세대 에로레이크와 루나레이크 그램프로와 비교를 해봤는데 400니트 화면 밝기를 비롯해서 설정을 동일하게 세팅했을 때 상대적으로 짧은 재생 시간을 기록했습니다. 배터리 용량은 전년도 어울의 모두 77W시로 동일합니다. 혹시 몰라서 여러 번 테스트를 진행했는데 보여드린 결과와 비슷한 재생 시간이 반복해서 나왔습니다. 절대적으로 배터리 사용 시간이 좋지 않은 것은 아닌데 최신 프로세서로서록 전성비를 계산하는 흐름과는 반대 결과가 나오니까 아쉽습니다. AMD 라이젠 AI7 45 프로세서를 탑재한 2026년 LG 그램프로 16은 이전 세대와 비교 시에 외형적인 변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능 분석 위주의 리뷰이긴 하지만 에어루미늄 실버의 생긴 모습을 살펴봅니다. 에어루미늄 실버에서 에어루미늄은 알루미늄과 마그네슘 합금을 의미합니다. 표면에 브러싱 가공을 해서 마치 잘 다듬어진 돌의 표면을 보는 듯한 텍스처가 인상적입니다. 손으로 만져보면 텍스처의 느낌을 손끝으로 느낄 수 있어서 매끄러운 느낌은 없습니다. 매끌매끌한 것을 좋아하는 분들에게는 별로일지도 모르겠는데 저는 고급스러우면서도 세련된 느낌이라서 좋더라고요. 그리고 접은 상태에서 측면을 보면 덮개 쪽은 그레이톤의 실버 색상이 매끈하게 들어가면서 아래쪽에 미세한 브러쉬 터치가 들어간 실버와 대비되는 투톤 디자인이 만들어집니다. 이 부분 역시 개인 취향에 딱 맞아서 마음에 들었습니다. 디자인은 개인 취향에 따라서 평가가 달라지는 부분이라서 딱 잘라서 좋다 나쁘다를 평가하는 것은 어렵지만 2026년에 LG 그램프로가 고급스러움을 더하기 위한 노력을 한 것이 결실을 맺었다고 평가해도 과장은 아닙니다. 우리 꿀청자들은 에어루미늄 실버의 디자인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처럼 좋다고 판단한 분들도 있고 별로라고 생각한 분들도 있을 텐데 자유로운 의견 댓글에 마음껏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AMD 라이젠 AI7 40 프로세서를 탑재한 2026 LG 그램프로 16을 성능 분석과 배터리 사용 시간, 눈에 띄게 달라진 디자인에 중점을 두고 살펴봤습니다. 에어루미늄이 적용된 디자인이 무척이나 매력적이고 향상된 쿨링팬 덕분에 스로틀링에 걸리지 않으면서도 쾌적하게 발열 관리가 된다는 점도 인상적입니다. 다만 먼저 나온 제품을 비교온으로 잡았음에도 성능적으로 뒤처지는 부분이나 배터리 사용 시간이 상대적으로 짧은 점이 보인다는 것이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아마도 많은 분들이 인텔 펜서레이크를 탑재한 LG 그램프로의 성능을 궁금해 하실 텐데 국내 출시 이후에 어떻게든 구해서 자세한 분석 영상으로 우리 꿀청자들을 찾아가겠습니다. 그리고 펜서레이크 LG 그램프로 리뷰를 통해서 퍼포먼스나 배터리 이외에 디스플레이나 스피커 등 다른 요소들도 자세하게 다루겠습니다. 참고로 AMD 고르곤 포인트 LG 그램프로 16이 인텔 펜서레이크 LG 그램프로 16과 다른 점은 프로세서 이외에 디스플레이가 있습니다. AMD 그램프로는 144Hz를 지원하는 LCD고 인텔 펜서레이크 그램프로는 120Hz를 지원하는 OLED입니다. 또 하나 다른 점으로 실구매 가격대가 있습니다. 고르곤 포인트를 탑재한 LG 그램프로가 펜서레이크를 탑재한 LG 그램프로보다는 가격대가 다소 낮습니다.
메모리와 관련 부품의 가격 상승으로 노트북의 전반적인 가격이 대부분 상승해서 상대적으로 가격이 낮다는 것은 매력 포인트입니다. 고르곤 포인트를 탑재한 LG 그램 프로 16은 제 거라서 질문을 받았을 때 직접 확인해서 답변을 드릴 수 있으니까 궁금한 내용이 있는 분들은 고정 댓글에 답글로 문의를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최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